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신문사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싫어하죠. 오늘 조선일보의 국제부장이 쓴 글이 좀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는 본인이 세운 소셜미디어 SNS입니다.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죠. 제가 매일 이걸 보거든요. 보고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기성 언론을 통하지 않고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지금의 X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그 양반의 글을 계속 읽어나가게 되면은 그 양반의 심성, 품성, 세계관, 인생관, 특성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아마 X를 들어가셔 가지고 뭐 국내에서 모모하는 사람들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여러분들 읽어나가게 되면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 경제관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는 처음인 거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김신현 국제부장이 쓴 대통령의 정신건강이라는 그런 간단한 칼럼입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폭주 심각한 중독 상태라 본다. 대통령이 또라이라고 보는 겁니다. SNS의 이름들 그냥 중독이 된 인물로 보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같은 현상을 저처럼 대단히 유용하고 창의적인 소통 채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여러분들 김신영 국제부장은 대통령이 또라이다 이야기죠. 소셜미디어를 폭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신영 국제부장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략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올립니다. 본인이 직접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거를 포스팅을 리포스팅을 다시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폭주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 때 그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 받아들이든 그 사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내가 기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그리고 칼럼니스트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직하라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병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매일 이름 체크를 하는데 대통령 이름 올리는 메시지가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인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쓰는 거는 아주 여러분들 드물고 많은 경우에 인용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폭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중독 상태다 이런 표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기자들 수준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기자들은 사실 취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예, 이 김신영 조선일보 국제부장이 트럼프의 SNS는 지금만 아니면 끊고 싶다. 자기의 속내를 드러낸 거죠. 저는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미국 정치를 읽고 세계 정세와 미국 정세를 읽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냥 유용한 그걸 영어 표현으로 리소스풀이란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네. 영어 잘하신 분들은 리소스풀이란 표현이 이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SNS를 기자만 아니면 끊고 싶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보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 SNS가 대단히 유용하고 좋은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고 김신영 국제부장은 지금만 아니면 끊고 싶은데 내가 기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신영 국제부장
주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공병우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아니면 끊고 싶습니다. 지금만 아니면 끊고 싶으면 밤낮 없이 게시물을 올린 통에 신경이 곤두습니다. 한국에 좀 피곤하겠죠. 왜냐하면 낮밤이 미국하고 한국이 다르니까 대통령이 낮에 올리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밤에 올린 것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자기 과시나 욕설 섞은 비방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김신영 국제부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여러분 미국의 원어방송도 듣는 한국인들도 많고 그냥 실시간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정보에 대한 우월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우월성도 없고 지식에 대한 우월성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글이 대다수가 자기 과시나 욕설 섞은 비방이 그게 비방이 아닌 거죠. 내 이야기는 오피니언 이야기하는 거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것은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부분도 좀 있고 아니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자기 정책을 뭡니까 추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불법 미립국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성 언론들이 보도 안 해주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단상도 들어가 있고 그 영어 표현으로 욕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 그 미친 애들이 이런 건 욕설이 아닌 거죠. 미국 영국 의사들은 소셜미디어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고 나면 100개 넘게 올라있는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동의하게 된다. 제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쭉 하고 100개 쓴 이런 적은 없습니다. 10개도 안 돼요 대개.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오늘 이걸 다루는 거는 김신영 국제부장이 있으면 좀 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지식이나 인생의 경륜이나 그다음에 정보의 취득 능력에서 김신영 국제부장보다 압도적인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면 대놓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물었는데 유자차 K님께서 잘 말씀하셨네. 리소스풀. 리소스가 자원이라는 것은 않습니까? 리소스에다 풀을 달라면 행용사가 되죠. 대단히 유용한. 저는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는 것이 대단히 유혹하고 삶에 상당히 자극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의 여러분들 해석도 여러분들 개입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해 가지고 여러분의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도움받지 않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자고 나면 100개 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올린 적이 언제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김신영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행동을 정신건강 측면에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미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행동을 분석해야 된다는 여론 속에 그거는 기성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미친 갱이를 좀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얼마나 여러분들 리소스풀 유용한지 아십니까? 인포머티브 얼마나 정보가 이런 풍부한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SNS만 잘 보게 되면 정권 시장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진짜 의상실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이 정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도 아니고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정직하게 세상을 보고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면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여러분들 필요한 이야기를 본인의 SNS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기성 언론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대통령 이야기를 왜곡해서 발표하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국민들하고 직통거래를 한 겁니다. 직거래를 개설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뭐 제가 김신영 국제부장을 설득할 그런 의사는 없고 뭐 다 잘났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데, 저는 잘못된 것은 그냥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대단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한 것을 공박사 어떻게 하여?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스마트함을 여러분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지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그 양반이 사용하는 언어 구사 능력, 언어 조탁 능력, 언어를 만드는 능력, 문장을 여러분들 만드는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의 지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갖지 못한 지도자는 위험하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글을 쓴 것 같아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거나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없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 국가에 너무 큰 위험이다. 이게 기성 언론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을 오래오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위나 자리나 학이나 직책이나 직위에 여러분들 눌림을 당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모든 공병호 TV의 콘텐츠는 제가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 내린 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누가 똑똑하니까 누가 유명하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런 건 일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르기 때문에 왜곡된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밑에 여러분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니까 이젠 반미 신문인 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신영 국제부장님, 지금 남의 나라 대통령 정신건강할 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의적 현관을 잃고 보수 이슈를 찾으려 하더라도 길을 잃은 보수에게 이런 칼럼이, 제가 나이가 들은 것도 있겠지만 신문 수준이 엄청나게 낮아진 것 같아요. 한국의 지적 수준이.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칼럼 쓰는 사람들도 지력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조선일보가 욕을 먹는 겁니다. 이런 스포츠지 연예 기사처럼 재미난 기사도 올리고, 기자님 백악관 대변인하고 한번 붙어서 이기면 이 기사 100번 정도 가겠습니다. 기자는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한다고 자부하는 모양인데 이 세상의 음모론으로 치부됐다가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야 진실로 밝혀진 사건이 부직이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 올라온 랩릭 관련 보고서 역시 바이든 시절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됐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깊이 탐구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란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언론입니까? 지금 기자가 미국 대통령의 정신상태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학적 소견이라면 의사 진단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이 자기 느낌을 근거로 미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몰고 간다면 일말의 객관성도 없는 정오감의 표출입니다. 언론으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자들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주류 언론도 엄청 쉽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자들한테 프리미엄을 안 준 겁니다. 정보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근엄하게 발표해 가지고 그 정보의 바탕을 두고 기자들이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냥 중간 상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찌꺼리를 하니까 미운 겁니다. 그리고 기자의 존립 자체를 그저 위협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하겠냐. 주류 언론들이 전부가 여러분들 페이크 뉴스에 비싸니까 거짓말하니까 본인도 처음에 이렇게 안 했으려고 했겠죠. 전부 다 거짓말하니까 모두 다 밥그릇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중간 상인 역할을 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주류 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중간 상인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상인을 왜 없앴냐 이야기죠. 너희들이 잘난 게 뭐냐 이야기. 대통령이 A라고 하면 항상 B라고 보도하는데 내가 C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D라고 보도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왜 특권을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이야기가 또 과할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당신은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성 언론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냐. 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대통령들은 공식 라인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혁신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의사소통 채널을 개척했습니다. SNS를 통해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성 언론을 끼지 않고 직접 소통을 시도하기 때문에 기성 언론들의 일체의 특권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성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자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본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또 좀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닥터 AI가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합니다. 공식 대변이나 언론 브리핑을 거치지 않고 중간 매개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성 언론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킵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정보 전달의 핵심 매개체로 기능하던 기존 권위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언론이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제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닥터 AI가 이런 제가 제시한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론들이 다 이런 A를 이야기하면 B라고 여러분들 보도를 하니까 주류 언론을 자주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여러분들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어떻습니까? 정치 성향이 친민주당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색채 좌파적 색채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이 눈에 까신 겁니다. 관세도 싫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도 싫고 뭐 성은 두 개다 남자 여자가 있을 뿐이지 중간 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전부가 다 싫은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은 뭐죠? 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싫은 겁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도시 중심의 리버럴 성향이 강한 언론인 사이에 트럼프의 스타일과 메시지는 이념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보도가 힘든 겁니다. 늘 외국에서 여러분들 내보내니까 정신 나간 인간으로 보니까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언론의 영향이 약화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으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라 무슨 새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트위터를 보는 게 낫지 X를 보는 게 낫지. 레가시 미디어가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언론이 독점하는 정보 유통의 권한이 분산되면서 기자들은 직업적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참 좋은 세상이 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닥터 AI와 함께 여러분들 그냥 물으면은 이렇게 답을 주니까 기자들은 대체로 트럼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아할 까닭이 전혀 없는 겁니다. 김신영 국제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욕만 하고 여러분들 비방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읽으면은 인생의 교훈도 느낄 수가 있고 인간적인 감동도 느낄 수가 있고 그게 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인 거죠. 저는 여러분 참 좋아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지는 겁니다. 나아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새로운 겁니다.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새로운 정보나 지식의 문을 열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며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러분 실방송 시간이 다른 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이런 방송을 다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매일매일 그야말로 여러분들 논의에 나오는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 접하면서 제 자신이 즐겁고 유익하고 성장하는 것을 고스란히 여러분과 함께 실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진장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20시간 전에 올렸던 겁니다. 20시간 전에. 여기 마지막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은 인생의 깊은 여러분들 경험과 지혜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게. 이 문장 보시기만 문장이 뭡니까? 세상은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자들에 의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자들 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나간 인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적 이득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서 한 인간으로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는 지혜는 이런 거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을 저지른 자들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자들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 주는 메시지도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란 대통령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간 지혜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미국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한국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대단한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세상은 침묵하고 방관한 자들에 의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자에 의해서 나아지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신 나간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